예,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지명 28일 만인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등 인사청문회 전국은 경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 4당의 대변인 4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저 왼쪽부터, 그리고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님, 그다음에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이렇게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예상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절차를 다 이제 밟아서 임명을 했는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야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깼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대변인께서 우선 협치를 깼다라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국회가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입니다. 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협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야당 지도부 대표들을 만나셨고, 청와대 초청도 여야 원내 지도부를 여당 지도부보다 먼저 초청을 했고, 그간에 보이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도 정무수석 등 직접 나서서 국회에서 설득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높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8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예. 외교 수장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정에서 또 양해를 부탁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된 임명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으로서 즉각 오늘 정상적 일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안보 민생에 대해서는 좀 통 크게 야당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협치와 관계에서 했다는 노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쇼통한 거죠. 쇼통.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보여주기만을 한 거고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만과 독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높으니까 야당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달리 표현하면 국회의 건의와 역할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고, 또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고 하신 말씀,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지는 추경 예산안 통과 문제라든지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동의안 문제에서 아마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예. 지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승부적 시각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런 그 임명 강행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급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막상 29일, 30일 어느 날 백악관에 가서 배석을 해보면은 틸러슨 국무장관 카운터파트죠. 예.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을 배석을 위해서 외무장관을 급하게 지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협치를 말했는데 이제 협치라는 말을 스스로 꺼내기가 좀 머쓱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야당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사실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처리 과정이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늘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바른정당 입장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협치라는 것이 양쪽에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절차대로 가면서 야당이 그것들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렇게 절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들 그 자체만 놓고 협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공이 야 3당이
부적격자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 부분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미 뭐 강행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면서까지 정해놓은 그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문회는 하나의 어떤 그냥 참고용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굉장히 오늘 국회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 과연 그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회랑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는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은 사실은 과거에도 한미 정상회담 때 과거 정부에도 외교부 장관이 배석하지 않은 케이스가 두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이어야만 한미 정상회담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정해놓은 이건 청문회 인사 보고서 채택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요거에 관해서 짧게 한 말씀. 예, 뭐 세 분이 이제 뭐 비슷한 취재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 답변 하시죠. 우선 뭐 그런 지적하실 수 있는데 우선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자는 야 3당이 반대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국회 야당은 반대하고 거꾸로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은 또 괜찮다라고 하는 여론이 한 60%가 넘어갔던 상황에서 그 야당도 받아들여야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 책임은 당연히 인사권자이 가져야 되는. 다만 여당으로서 정말 그 우리 강 장관이 지적하듯이 업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예.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단적으로 10명의 전직 장관들이 외교 베테랑들인데 그 당시에는 뭐 진보다 보수 정권이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후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사실은 야당이 여당에서 요구하는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전직 장관들이 그렇게 좀 공증하고 전문가로서 봤던 부분도 좀 감안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함께 초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뭐냐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능력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연히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물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중립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예. 이미 여론 설문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자꾸 이렇게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청문회 뭐터로 합니까?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하나만 예. 더 말씀을 드리면 혹간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야 3당이 다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왜 굳이 이렇게 예고까지 하시면서 강행을 하실까? 혹시라도 그 추천한 분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번에 그 공약 내용 중에 인사추천 실명제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래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저렇게 강행하는 강경화 후보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예. 국민 앞에 공약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 짧게 뭐 이제 임명장까지 이제 수요가 된 상황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셨지만 보수당이면서 일야당에서는 어떤 것보다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고 안보에 대해서 그간 10년 동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9일 날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을 정식으로 우리 야당도 조심스럽게 초청하고 같이 논의하자. 그 판단은 뭐 야당에서 하시겠지만 예. 최소한 이런 협치된 모습 보여주는 게 지난 9월에 추석 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했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이제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더더구나 안보에 대해서는 함께 해주는
보수당일수록 그런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런 뭐 전직 전문가들이 충분하다고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협치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할 말 없다고 예.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실 예. 그 63%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제를 뭐 이렇게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 경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두 번째 질문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좋은 걸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찬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63%를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건 국민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그것은 그러면은 나중에 예.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해임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그래서 저는 한 말씀만 예. 여론조사 말씀하신 그러면 단적으로 네. 실제로 그런 강행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뭐 다 예상했을 때 예. 반대를 하는 목적이 그렇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들이 반대급부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당을 비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해서 그게 옳다라고 하면 그 여당 지지도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예. 어떤 경우 저희 내적으로 하든 뭐 외적에서 여론조사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까지 추이는 저희도 떨어지지만 그 야당들도 반대급부 없이 같이 답변에 지금 떨어지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지지 얘기를 못하는 하시면은 오신환 수치가 대변인까지 이제- 말씀 예. 듣고 왜냐하면 보시자는 말씀. 예. 정권 출범의 초기에는 늘 어느 정부나 높은 지지율을 가졌습니다. 예. 과거 김영삼 정부의 83%의 1년 차에 거기서부터 박근혜 정부도 60%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역량 이 부분도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의 지도와 같이 연동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론조사로 자꾸 청문회를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옳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가 53%가 국민 찬성 여론이에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정부가 그럼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안 되죠. 그냥 배치하고 한미동맹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예, 게 맞냐?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청문회는 국회에서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야3당이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는 그런 액션들이 있어야겠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자유한국당이 무슨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좀 되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예.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슨 그 민주당이 겉으로는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 다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속단적인 다르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용히 한번 계세요 잠깐만요. 말하는데 이게 지금 저기 말하는 여기- 것과 예, 실제 예. 행동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다른 줄 모르고 정부 대변인, 계속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면 국민들이 쏘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다고 예. 그런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원하는 무슨 시간이- 자유한국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정 대변인, 여기 그 지금 여당 그- 저기 대변인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시간이 조금 사과하세요. 저희가 좀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토론하는 그런 그 형식보다는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좀 듣고자 하는 아니 그래도 자리거든요. 최소한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 토론으로 공영방송에서 가면은 어떻게 제일 야당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나온 뭐 대변인한테 거기- 당이 뭐 그 말할 그 자격이 정도로-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적절하지 정도로 않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 일여에 지금 오늘 세 분이 이제 야당이셔서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말을 상당히 좀 조심하게 좀 예, 좀 해주세요. 불리한 그런 입장이실 수도 있거든요. 제 입장을 밝힌 거니까. 예, 조금 좀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박완주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는데 네네. 지금 저 오늘 국회 일정이 사실상 이제 야당의 이제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이 좀 저 홀드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추경안 처리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 네. 야당이 뭐 지금 상당히 좀 뭐 오늘 지금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냉담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잘 이렇게 또 이렇게 여당으로서 또 국회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저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오늘 뭐 사실은 그렇게 야3당이 반대한 일요일 날 그런 조치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좀 여태까지 국회 분위기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후 일정에 대해서 뭐
보이콧 내지는 청문회 완전 거부는 아니지만 더 수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이셨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전격적으로 좀 여당과 청와대가 하는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셨고, 바른정당은 오늘만 우선 국회 일정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내에서도 진짜 이게 이제 이후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소야대에서는 여당 혼자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를 표결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든 당에서 지속적으로 좀 원하는 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로 주장하는 바가 초기이기 때문에 예. 그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왔다면 좀 중재안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내일 운영위원회를 지금 소집하려고 하는 네, 거죠? 당연히 소집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을 이제 불러서 좀 얘기를 듣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운영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내일 열리긴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거로 알고 어떤 내용을 있습니다. 다루게 되는 겁니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여당에 좀 충고를 하고 싶은데 예, 예. 서로 공격하는 내용은 조금 좀 예전에 자제해 주십시오. 우병우 예. 민정수석을 소환을 할 때 안 나오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민정수석이 안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야당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제일 핵심이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이 만약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 또 다르게 불필요한 공전과 그걸로 인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예. 그러지 말고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나오는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저희는 봐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대통령이 만약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그거는 대통령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외로 내일 하는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예. 누가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점은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여권에서 국민들 궁금해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소명하길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내일 운영위가 이제 소집이 되는 겁니까? 뭐 저희들은 나갑니다.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따지고자 하는 운영위원회라는 예. 게 잘 아시겠지만 그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 일정 전반을 다루는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위원회인데 그 첫 번째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여당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사실상 그 이후에 벌어지는 각종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돼서 스스로 어찌 보면은 진행시킬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참 난감할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까 말 나왔으니까 처음에 뭐 야당이 보이콧해서 하루 멈춘 것처럼 이렇게들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어제 임명 강행으로 인하여 여권이 국회를 하루 멈춰 세운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이 보이콧해서 안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전후 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그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사실 조국과 인사수석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책임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간과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법무부가 사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에 첨부한 서류만 들춰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혼인무효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그 혼인무효를 몰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맞질 않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에이 몰랐겠느냐,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했을 거야. 그럼 알고도 왜 이거를 했을까라고 폭넓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나와서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정말 죄적 등본이라는 게 사실 몰랐다고 하지만 그 2006년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의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자인 그 어머니가 조세핀 조 그분의 미국 국적을 왜 그 고지 거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이도록
법무부가 자진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면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는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살펴봤으면 당연히 아는 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더군다나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또 반복적으로 몰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대목은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예, 오신환 대변인. 예.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면 좀 청와대가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나 그 이후에 수습하는 것들이 좀 서투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청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 제출된 청문 요구서를 저도 이렇게 보다가 그 내용을 끄트머리에 있는 걸 제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추적하게 됐고 거의 동시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정인사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특히 대통령께서 일단은 뭐 그렇게 강조하셨던 인사기준의 그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많은 후보자들에서 지금 무너졌고 또 앞으로 청문회가 있을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도 이미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뭔가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뭉개고 가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부적격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김희수 헌재 소장 청문회 때 밝혀진 부분들이지만 헌법기관이 헌재 소장의 지명을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전화로 연락해서 유선으로 김희수 후보자에게 그거 지명됐다라고 알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인사수석이 있는데 왜 민정수석이 검증하는 사람이 그것을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게 통보를 하며 나중에 그러면은 헌재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판결을 하겠냐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 분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우선 운영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랜 동안 국회 운영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일하는 국회에서 1년 전에 원구성을 담당했던 실제 제1당이며 야당이었을 때 원내 수석으로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소야대가 된 상황일지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운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당이 하자라고 하는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가 소속한 운영위원, 그다음에 정보위원, 국방위원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고 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충실히 야당이 여소야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배려하고 그건 오랫동안 국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된 부분이었고 우선 운영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본회의에서 사보임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자유한국당이 맡군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저는 돌려주셔야 된다는 말씀 오늘 그런 취지의 논평도 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신들을 국회부터 정상화시키는 부분부터 하고 오늘 원내대표인 우원식 대표도 정상화라는 표현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병우 수석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그 당시도 여야가 합의돼서 출두하라고 했던 겁니다. 야당만 우리만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병우 정무수석을 출두하라. 근데 안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경우는 한 두세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당시에도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수석도 사실 본인이 사퇴하고 안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례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아니라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소집이 된다면 나오라고 권고를 하겠죠. 그래서 내일 다만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고 두 번째로는 방금 인사검증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실패를 했느냐. 지금까지 한번 보니까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한 이후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 경과 미채택하고 강행한 분이 이제 한 세 분 계셨고 이명박 정부 때는 미채택되고 강행한 게 17분 됐고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10명이 미채택되고 강행하고 3명에 대해서 미채택하고 그 사이에
본인이 사퇴하든지 철회를 했습니다. 예. 다만 요번에 있어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사전 인천까지 가기 전에 언론 청문회에서 이제 법무장관이 했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청문을 요구하고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과거 정부가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그런 언청과 실제로 인사청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논의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듣고 판단할 만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야당이 드리겠습니다. 셋이고 여당이 한 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기회를 자꾸 활용하시는 게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예, 지금 예. 포인트는 운영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논의에? 그렇게 하고서 논의고 정상화하고서 하셔야죠. 또그 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아니하고 임명된 사례가 뭐 30몇 번이다. 이게 사실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며 왜 조국 민정수석이 같은 해명해야 내용 되느냐라고 아닌가요?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지적하면요. 지금 그 주광덕 의원에 대해서 막 그 이런저런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안인데요. 사실은 그 대법원 공보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15일 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을 위한 일이라고 보고 그냥 등사해서 보내줬다라고 해명했는데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고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합니까? 그 대목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그 해당된 안경환 씨가 마치 20대 같이 살았던 20대 여인의 이혼 기록이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 무슨 혼인 무효를 택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해당자는 60대 초반의 그 여인이고 아직 살아있는데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가족들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지나간 일로 치부할 게 아니고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당의 그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또 내부에서 누군가 그 흘렸다, 자료를 빼냈다 이래갖고는 검찰 검증하겠다, 조사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여당이 여당다워야 되는데 자꾸 남 탓하고 남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고 우리는 협치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협조 안 해줘서 협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남 탓하는 거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참 온당하지 못한 맞습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우리 의원님이 원로 의원님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 여여야야 청청이라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답고 청와대 그런 모습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때 사실 이 시작부터 저희도 방금 저는 그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건 저는 아주 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큰 틀에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가 전체가 크게 되겠지만 지금 시작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대변인들처럼 박완주 의원님 워낙 합리적이시니까 지금 그 여당 내에서도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는 부적격하다라고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야죠. 여당이든 물론 청와대가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정준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5대 원칙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안경환 후보자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좀 우리가 잘못한 대통령이 부분이 그 정도는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와대 검증 미진한 시스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걸 문제제기라고 반대를 하는 부분을 전쟁한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마지막 3월 달에 원내 수석 마지막 4당 수석했을 때 뭘 요구했느냐면 누가 되든 지금은 조기 전대이기 때문에 그 인수위 법에 의해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원내대표 간에 최종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누가 집권을 하든 충분히 기간도 뭐 60일, 30일 이런 논쟁은 있었지만 뭐 45일 중간일을 해서 인사도 검증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100% 퍼펙트 할 수는 아니 100% 다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차선책이었죠.
그럼 5대 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를 같이 해주십사라고 했을 때 지금 말고 다음번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아직 뭐 몇 분 더 남았잖아요. 그렇게라도 긍정적으로 이런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 여당으로서도 청문회 주체는 국회가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죠. 근데 그 기준들이. 기본적으로 인사를 지명하는 주체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정해놓은 5대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오는 청문 대상자를 놓고 국회에서 또 국회 기준을 정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건 별개 국회 기준을 문제라는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5대 원칙까지 얘기하면 지금 시간을 상당히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기안보 특별보좌관의 미국에서의 발언.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이 이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뭐 개인적인 뭐 사견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구기에 나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제가 먼저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목이 정말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 좋고 자강 외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동안 외교 분야를 이제 기자로서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요, 문정인 특보께서 실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활동이 서스펜드, 멈춰진다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서 그 사람이 뭐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전략 자산의 스케일링 다운, 감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에 우리의 외교정책, 통일정책 관련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상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큰 얘기를 꺼내놓고 수습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그렇게라도 수습해야 되지만 이게 29일, 30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 어떻게 작용할지 정말 걱정되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오신환 대변인은요? 그 문정인 특보께서 그 개인 자격의 발언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청와대에서의 대응,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문정인 특보께서 그냥 개인 자격으로 미국에 지금 방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물론 이제 대통령과 무슨 뭐 논의를 하고 가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중을 미리 서로 교감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서 그런 여러 차례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그럼 현재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한미 관계나 앞으로의 어떤 대북 관계 속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것이 방향성이냐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특보께서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은 앞으로 있을 한미 동맹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특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뭐 다 돼가고 있는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일이 벌어지면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문재인 대통령 책임 없다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전 조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예전에 국방부가 뭐 제대로 허위 보고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흥분하면서 진상조사하겠다고 문제를 삼았던 문 대통령께서는 문제를 삼아서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래 한없이 너그러운지 모르겠고 지금 나온 내용 가운데에서 사실은 더 문제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북한의 핵을 지금까지 핵 개발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의 핵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전략 자산도
뺄 수 있다. 예.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한미동맹 강화하겠다는 말을 그 말이 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시간이 뭐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예, 박원진 대변인까지만 말씀 두 듣도록 가지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예. 우선은 저는 윤정인 특보에 대해서 개인이든 특보 보좌관, 특별보좌관 요건으로 과연 그게 한미 정상회담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했을 때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한미 관계, 동맹 관계나 남북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시스템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 다 아실 테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받고 28일 있을 정상회담에서 방금 말씀하신 무조건 한 사람도 뭐 전체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 정상회담이 되려면 예. 저는 나가기 전이든 지난번 제안했던 야당들이 국내 정치는 좀 국내 정치대로 비판하고 뭐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가 있지만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야당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미국 조야에 가서 충분히 대한민국 이런 상황을 여러 채널로 저희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채널도 있고 공식 라인도 있지만 예. 함께 야당 라인들을 풀 동원해서 현재 이 한반도 상황에서 같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예. 그것도 또한 새로운 협치가 아닐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뭐 확인하신 대로 상당한 그 차이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또 협치의 또 출발점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위안을 삼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네 분 또 외교부 장관이 배석하지 않은 케이스가 두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이어야만 한미 정상회담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정해놓은 이건 청문회 인사 보고서 채택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요거에 관해서 짧게 한 말씀. 예, 뭐 세 분이 이제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 답변 하시죠. 우선 예. 뭐 그런 지적하실 수 있는데 우선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자는 야 3당이 반대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국회 야당은 반대하고 거꾸로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은 또 괜찮다라고 하는 여론이 한 60%가 넘어갔던 상황에서 그 야당도 받아들여야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 책임은 당연히 인사권자이 가져야 되는. 다만 여당으로서 정말 우리 강 장관이 지적하듯이 업무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예.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단적으로 10명의 전직 장관들이 외교 베테랑들인데 그 당시에는 뭐 진보다 보수 정권이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후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사실은 야당이 여당에서 요구하는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전직 장관들이 그렇게 좀 공증하고 전문가로서 봤던 부분도 좀 감안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당리당략을 떠나서 함께 초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뭐냐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능력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연히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물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중립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예. 이미 여론 설문조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자꾸 이렇게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청문회 뭐 털어 합니까?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하나만 예. 더 말씀을 드리면 혹간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야 3당이 다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왜 굳이 이렇게 예고까지 하시면서 강행을 하실까? 혹시라도 그 추천한 분이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번에 그 공약 내용 중에 인사추천 실명제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저렇게 강행하는 강경화 후보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예. 국민 앞에 공약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 짧게 뭐 이제 임명장까지 이제 수요가 된 상황인데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셨지만 보수당이면서 1야당에서는 어떤 것보다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고 안보에 대해서 그간 10년 동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9일 날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을 정식으로 우리 야당도 조심스럽게 초청하고 같이 논의하자. 그 판단은 뭐 야당에서 하시겠지만 예. 최소한 이런 협치된 모습 보여주는 게 지난 9월에 추석 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했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이제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더더구나 안보에 대해서는 함께 해주는 보수당일수록 그런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런 뭐 전직 전문가들이 충분하다고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협치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할 말 없다고 예.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실 예. 그 63%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제를 뭐 이렇게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 경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두 번째 질문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좋은 걸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찬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63%를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건 국민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그것은 그러면은 나중에 예.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해임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이제 그래서 저는 한 말씀만 여론조사 말씀하신 그러면 단적으로 네. 실제로 그런 강행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뭐 다 예상했을 때 예. 반대를 하는 목적이 그렇다면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들이 반대급부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당을 비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해서 그게 옳다라고 하면 그 여당 지지도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예. 어떤 경우 저희 내적으로 하든 뭐 외적에서 여론조사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까지 추이는 저희도 떨어지지만 그 야당들도 반대급부 없이 같이 답보내진 떨어지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오히려 책임지지 얘기를 못하는 하시면은 고신한 수치가 대변인까지 이제- 말씀 예. 듣고 왜냐하면 한번 보시자는 말씀. 예. 정권 출범의 초기에는 늘 어느 정부나 높은 지지율을 가졌습니다. 예. 과거 김영삼 정부의 83%의 1년 차에 거기서부터 박근혜 정부도 60%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역량 이 부분도 물론 국민들께서 보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의 지도와 같이 연동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론조사로 자꾸 청문회를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옳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가 53%가 국민 찬성 여론이에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정부가 그럼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안 되죠. 그냥 배치하고 한미동맹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예, 게 맞냐?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청문회는 국회에서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야3당이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는 그런 액션들이 있어야겠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자유한국당이 무슨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좀 되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예.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슨 그 민주당이 겉으로는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 다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속담들 다르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용히 한번 계세요. 말하는데 이게 지금 저기 말하는 여기- 것과 예, 실제 예. 행동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다른 줄 모르고 정 의원님, 계속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면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다고 예. 그런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원하는 무슨 시간이- 자유한국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정 대변인, 여기 그 지금 여당 그- 저기 대변인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시간이 조금 사과하세요. 저희가 좀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토론하는 그런 그 형식보다는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좀 듣고자 하는 아니 그래도 자리거든요. 최소한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 토론으로 공영방송에서 가면은 예. 어떻게 제1야당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나온 뭐 대변인한테
당이 뭐 말할 그 자격이 정도로,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적절하지 정도로, 않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일여에 지금 오늘 세 분이 이제 야당이셔서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말을 상당히 좀 조심하게 좀 좀 해주세요. 불리한 그런 입장이실 수도 있거든요. 제 입장을 밝힌 거니까. 조금 좀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박완주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는데 네. 지금 오늘 국회 일정이 사실상 이제 야당의 이제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이 좀 홀드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추경안 처리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 네. 야당이 뭐 지금 상당히 좀 오늘 지금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냉담한 그런 상황인데 잘 이렇게 또 이렇게 여당으로서 또 국회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오늘 뭐 사실은 그렇게 야 3당이 하는 추경 예산안 통과 문제라든지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동의안 문제에서 아마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예. 지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승부적 시각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런 그 임명 강행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급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막상 29일, 30일 어느 날 백악관에 가서 배석을 해보면은 틸러슨 국무장관 카운터파트죠. 예.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을 배석을 위해서 외무장관을 급하게 지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협치를 말했는데 이제 협치라는 말을 스스로 꺼내기가 좀 머쓱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야당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사실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처리 과정이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늘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바른정당 입장 얘기해 주시죠. 뭐 기본적으로 협치라는 것이 양쪽에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절차대로 가면서 야당이 그것들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뭐 이렇게 절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들 그 자체만 놓고 협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공이 야 3당이 부적격자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 부분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미 뭐 강행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면서까지 정해놓은 그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문회는 하나의 어떤 그냥 참고용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굉장히 오늘 국회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 과연 그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회랑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는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은 사실은 과거에도 한미 정상회담 때 과거 정부에도 예,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지명 28일 만인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등 인사청문회 전국은 경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 4당의 대변인 4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저 왼쪽부터 그리고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님, 그다음에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 그리고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이렇게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예상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절차를 다 이제 밟아서 임명을 했는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야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깼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대변인께서 우선 말씀해 협치를 주시죠. 깼다라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국회가 기본적으로 여소야당입니다. 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협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야당 지도부 대표들 만나셨고 청와대 초청도 여야 원내 지도부를 여당 지도부보다 먼저 초청을 했고 그간에 보이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도 정무수석 등 직접 나서서 국회에서 설득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높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8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예. 외교 수장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정에서 또 양해를 부탁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된 임명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으로서 뭐 즉각 오늘 정상적 일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안보 민생에 대해서는 좀 통 크게 야당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협치와 관계에서 했다는 노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쇼통한 거죠, 쇼통.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보여주기만을 한 거고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만과 독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높으니까 야당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달리 표현하면 국회의 건의와 역할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고 또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고 하신 말씀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질